안녕하세요.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지원상담관 배채정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취업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전략 수립은요, 여러분, 직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설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기호 문제를 떠나서 인생의 성공의 선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설정에서 세밀하고 명확한 분석은 인생의 성공뿐 아니라 취업의 성공까지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표에서는요,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 10가지와 안정적인 직업 6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직입니다. 생산직은 지금 공장의 생산 라인에 계속 로봇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마존의 공장에서는요, 물류를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금융권의 펀드 매니저도요, 지금은 AI가 1초에 1000번의 거래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도 20년 후에는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번역가는 지금도 번역 앱이 있기도 한데요. 20년 후에는 은어, 방언, 이런 것까지 다 번역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 용사님들, 그렇다고 지금 토익이나 토스를 공부하지 마시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니까요. 영어, 토익이나 토스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0년 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기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미국의 스포츠지 기사는 지금 AI가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분석해서 아주 수려한 글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AI의 우수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수많은 판례를 분석해서 20년 후에는 변호사 필요 없이 저희가 본인을 변론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직을 들 수가 있는데요. 물류 배송에 있어서도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무인 상용 트럭을 개발해서요. 악트로스라는 무인 상용 트럭을 개발해서 지금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전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일럿을 들 수가 있습니다. 파일럿은 지금 3명이 비행기 운항을 할 때 3명이 지금은 타고 있는데요. 지금 또 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그 2명도 이륙, 착륙, 그때 프로그램에만 개입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왓슨이라는 로봇이 의사를 서버하는 지금 개념으로 돕고 있는데요. 점점 지금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IBM 등 무인 자동차에서는 아예 운전석이 없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안정직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및 분석가입니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라인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없어서 못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 재무 및 투자 고문, 공급망 및 물류 전문가, 위험관리 전문가 등은 20년 후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유망한 직업입니다. 여기서 위험관리 전문가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위험관리 전문가라는 것은 기업 환경에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요소를 먼저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리스크가 생겼을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직무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직무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요. 구직 활동을 하실 때는 이 3단계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첫 단계 경험 분석, 두 번째 단계 직무 분석, 세 번째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3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진로와 자기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사님들 중에서는 진로랑 자기 분석이 안 돼 있으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럴 때는 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기업에서는요, 베스트 펄슨이 아닌 라이트 펄슨을 뽑고 있습니다. 베스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무를, 어떤 직무 경험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적합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제일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적합성, 조직에 대한 적합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역량을 키우신다고 하면 취업에 대한 전략 수립은 반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특히 직무 적합성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공 공부를 했고 어떤 경험이 있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무 경험이겠죠. 네, 이것을 에피소드를 뽑아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조직 적합성. 제가 인사 담당자, 대기업 인사 담당자 3명을 만나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일을 잘하면서 본인들의 조직에 잘 흡수될 것 같은 분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직무 설정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거니와 요새는 직무 적합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업무 발생 시에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제 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요, 편의점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모 리테일,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로 영업 관리를 가시려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경험이겠죠. 아주 중요한 직무 경험이겠죠. 그런데 야간 알바를 하고 계실 때 취객이 오셔서 발로 문을 차서 문까지, 유리문까지 부서지고 부상도 크게 당하신 분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항상 위기 대처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112 신고하시고 119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니저님한테까지 보고하시고 그래서 30분 안에 이 모든 처리를 다 마치셨습니다. 나중에는 매니저님한테 잘했다는 칭찬도 받고요. 이 에피소드는 당연히 자기소개서의 위기 대응 능력 에피소드로 들어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은 직무 설정부터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 설정만 하라고 강조할 게 아니라 어떻게 직무 설정 탐색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따라는 사이트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따 사이트는 현직자들이 실명을 기반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이 직접적으로 선배나 이런 직접적인 지인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럴 때는 이런 이따 사이트를 이용해서 멘토, 멘티 시스템을 알아보시도록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중에서요, LG 커리어와 하나 계열이랑 LG 계열, 이 그룹사에서는요, 굉장히 직무 설명이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는 갈 게 아닌데 이 회사는 들어갈 게 아닌데요. 그러시는 분들 노여하지 마시고요. 어느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대개념은 공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보시면서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업 선배들을 직접 맨투맨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하실 때도요,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한 모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3분 정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직무에 대해서 좋은 점은 물론 구글링 해도 다 나옵니다. 힘든 점을 직접 물어보시는 겁니다. 선배님, 지금 이 직무를 하시면서 제일 힘든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봤을 때 나의 가치관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 싶으면 그 직무로 투신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이 아니라 한 2-3분 정도 모수를 늘리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먼저 보시면서 채용 공고의 직무 탐색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금 여기 제가 카카오 인턴십 공고를 갖고 왔어요. 이건 굉장히 따뜻하단 한 달 전 공고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인턴을 뽑고 있는 채용 공고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원 자격을 보시면 파이썬이나 SQL 언어, 그거를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대 조건입니다. 우대 조건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카카오 인턴십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직무이고요. 다른 채용 공고도 다른 직무도요. 우대 조건을 보시면 특히나 신입의 우대 조건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용사님들이 기르셔야 할 직무 역량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위상수학이나 통계 이쪽으로 전공하신 분들 선호하고 있고 우대 조건으로 하시고 계시고 제가 빨간 줄 쳐놨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과나 통계학과만 데이터를 뽑는 게 아니라요. 내 전공이 그게 아니라고 해도 관련 직무 경험으로 프로젝트 경험은 데이터 쪽에서 특히나 IT 쪽이나 ICT 쪽에서는 프로젝트 경험을 굉장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직무 설정을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나 랩실이나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복학하실 분들과 취업으로 나가실 분들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학하실 분들은 일단은 커리어 패스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전역 전까지요. 어렵다고 하시면 상담관에게 각 사단이나 군단마다 여단마다 다 상담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커리어 패스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진로에 대한 나만의 직무 경험을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르바이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한 영업관리로 가기 위해서는 편의점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필수이겠죠. 그거를 하시면서 물건도 발주도 해보시고 손님에 대한 그리고 수익 개선에 대한 수익 증대를 하면 어떨지 그게 바로 영업관리의 직무이거든요.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게 또 자소서의 에피소드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평균 학점도 중요하지만 전공 학점에 대한 관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구 개발로 가시는 분들은 학점을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학점 관리는 특히 전공 학점에 대한 관리는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쪽이나 ICT 쪽이나 연구개발 분야로 가신다고 하면 랩실 활동이나 프로젝트 활동은 필수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직무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자기 경험에 대한 분석, 그게 바로 경험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무와 연결되는 에피소드를 뽑아서 자소서를 완성하게 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포털에 예를 들어서 인크루트나 워크넷 고용노동부가 하는 잡포털, 워크넷 이런 데다가 일단은 이력서를 업데이트 해 놓으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들이요. 결혼이 생겼을 때 먼저 채용 공고부터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포털 앱에 들어가서 서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회사랑 조금 맞겠다 싶으면 먼저 연락을 하실 경우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시는 확률이 도리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스팸 전화와 조금 섞여서 오기 때문에 스팸 전화도 조금 친절하게 구직 활동하는 기간에는 스팸 전화도 친절하게 받아주시기를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채용에 대한 대비. 이제는요.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일이라도 면접을 가실 수 있도록 면접 복장은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항상 만반의 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되는 SNS에 대한 정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조금 이제 회사에서 봤을 때
조금 나쁜 영향을,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SNS 활동을 하셨다고 하면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 생활에서 우리 육군, 공군, 해군, 용사님, 단기 간부님들 군 생활을 하면서 일단은요, 군 생활에 대해서 제대하는 날까지 조금 여유 있게 구직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해보셨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력서에 수상 이력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요. 거기 표창, 군대에서 받은 표창도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본인의 성실함에 대한 거를 어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마다 조금은 대대장님에 따라서 사단에 따라 여단에 따라 조금 조건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서왕에 대한 표창을 한다든지 경계 근무를 성실하게 매뉴얼대로 서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 사단이나 여건에 맞춰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획득은 제가 다음 장표에서 채용 정보가 많은, 일자리가 많은 자격증 2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학생의 사례인데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전기공학과를 다니고 계셨는데 공군의 전력 운용병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군대에서도 본인의 직무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고 나가시면요, 제대하시면요,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이나 희망 직무와 같은 보직을 맡고 계신다면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날은 꼭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많은 국가 자격증 20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1위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2위는 건축 기사고요. 3위는 한식 조리 기능사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9위에 보시면 용접 기능사, 그 다음에 10위 정보 처리 기능사, 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 정도로 정보 처리 기능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군 생활 내에서도 얼마든지 노력만 하시면요, 1차 필기, 2차 실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이 마치기 전에 좀 따놓으시면 복학하셔서 취업하시기 전에 훨씬 더 여유롭게 자소서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하는 날까지 자격증 하나는 따고 나가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취업 박람회, 채용 박람회, 여기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군 장병 취업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는 청년층 취업을 위해서 채용 박람회는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정보는 워크넷에 들어가시면요, 팝업으로도 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탐색하시기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채용 박람회에 가서 어떤 식으로다가 규모 있게 나의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느냐, 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명함을 시중에서는 그렇게 쉽게 얻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용 설명회에서는 인사 담당자들이 명함을 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맥 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꼭 질문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의 명함도 꼭 가져오셔서 나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취업 박람회에 가신다고 하면 요새는 AI 면접이 많아졌기 때문에 AI 체험관이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체험관에 가셔서도요, 본인이 꼭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스마다 인사 담당자들이 다 그날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취업 박람회에 가실 때는요,
일단은 조금 깨끗한 복장을 내가 그 부스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면접을 안 본다고 해도 조금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도 좀 복장을 갖추고 가셔서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서는 갖고 가셔서 인사 담당자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가 이런 직무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역량에서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기업은 어떤 인재를 뽑으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안 들어가신다고 해도요, 공통 직무에 대한 역량 파악은 얼마든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는 이제 복학할 거니까 나는 취업이랑은 아직은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아니면 고졸 취준생들의 평균 구직활동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대하시고 나서부터 복학하시기까지 아니면은 제대하시고 취업하시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 놓으시면 다른 분보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 설정에 대한 자기 분석, 진로 분석, 그 다음에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을 하시고 제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각 사단마다, 여단마다, 군단마다 배치되어 있는 취업 진로 상담관에게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